네, 안녕하십니까. 네, 뒤에까지 소리 잘 들으실까요? 네, 오늘 옵저버빌리티 데이 마지막 세션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특명을 하나 받았어요. 네, 마지막 세션이니만큼 정말 끝까지 집중 잘해서 모두 경청할 수 있도록 정말 재밌게 해달라고 특명을 받았는데 주제가 보안입니다. 네, 그렇지만 데이터독과 함께라면 보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세션 끝에 가게 되면 데이터독이 보안 영역에서 저런 것까지 돼? 이러면서 되게 재밌어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어디까지 고려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보안 모니터링 영역에 있어서 데이터독이 어떤 프로덕트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데이터독이 어떤 밸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독 세일즈 엔지니어링 팀에서 열심히 데이터독을 잘 쓰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김득희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데브세옵스 환경으로 가게 되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리소스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계정 하나를 생성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계정에 대한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정에 대한 키 파일, 그리고 계정에 대한 권한 설정에 대한 오브젝트, 이렇게 파생되는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안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커버해야 될 리소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독은 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 고객의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영역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게끔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독이 현재까지 너무나도 잘해왔던 이 옵저버빌리티 영역에다가 이제는 AIOps 그리고 이제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보안의 위협을 리미데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도 이 내용 주제에 맞게 조금 포커싱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제가 초반이지만 간단하게 데모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모는요, 데이터독의 보안 제품 중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줄여서 ASM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인베디드 와프 형태의 기능을 제공하는 건데, 이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우리 어플리케이션 공격이 들어왔을 때 탐지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원한다면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봤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와스프 잽이라고 하는 공격 툴을 통해서 제 서비스를 마구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 ASM이 이런 공격을 인지하고 그 특정 공격된 IP를 확인해서 자동으로 AWS 와프의 블랙리스트로 등록하는 그런 데모를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데모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ASM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공격 사전 차단하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ASM은 이 공격을 탐지만 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선제적으로 차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블락킹 모드가 노로되어 있기 때문에 탐지만 하는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하나를 보게 됐고요. 여기 URL 끝에 이렇게 URL을 넣게 되면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LFI 공격 방식이라고 해요. 지금 공격을 했고, 이렇게 봤더니 저희 ASM이 LFI 공격을 탐지했습니다. 탐지했는데 지금 탐지 모드이기 때문에 스테이터스 코드는 200으로 떨어졌죠. 시그널이 들어왔지만 뒤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데이터독 서비스로 들어왔고 이 공격이 뒷단에 MySQL까지 플로우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공격이 어느 헤더 정보를 갖고 들어왔는지 굉장히 내용 디테일하게 다 보여드릴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공격이 어떻게 시도됐고 그래서 뒤로 넘어갔다 이런 거 다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탐지가 아니라 우리 와프의 꽃이죠. 차단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똑같이 공격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쏘리 페이지가 떨어졌죠.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데이터독 트레스 라이브러리가 직접 처리한 페이지입니다. 선제적으로 차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게 되면 똑같이 LFI 공격이 들어온 것을 데이터독이 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다른 거는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가 403으로 떨어졌죠. 네, 차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데이터독 서비스에서 끝났고 뒤쪽에 MySQL까지 공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해당 공격은 블락킹 됐고, 네, 여기까지. 네, 두 번째는 이제 오와스프 잽 공격을 해서 정말로 IP를 탐지하는 이 오토메이션 영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제 슬랙에 아무것도 온 게 없고요. 네, 보시면 제 AWS 와프에도 현재 등록되어 있는 IP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깨끗하고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오와스프 잽이라고 하는 공격 툴을 통해서 제 서비스를 마구마구 공격을 해볼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탐지가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을 해봅니다. 네, 쭉 공격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조금 지나면 이제 데이터독에서 탐지를 시작합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 스테이터스 코드 403으로 해서 이 서비스들이 공격들이 다 차단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2개의 시그널과 1.4K 이상의 공격이 탐지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공격들이 들어왔습니다. SQL 인젝션이 617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네,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들어왔고 이러한 공격들이 내부적으로 시그널을 발생시켰습니다. 네, 저는 SQL 인젝션이 50회 이상 넘어가게 되면 IP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블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제 슬랙에 이런 메시지가 온 게 확인이 됐죠. 네, 지금 워크플로우가 자동으로 호출이 됐고 워크플로우에서 지금 IP 블락을 위한 저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슬랙에서 네, 블락을 승인합니다라고 버튼을 눌렀더니 자, 저희 워크플로우가 그 시그널을 받고 네, 위에 석세스라고 떨어지고 있죠. 네, 석세스 떨어졌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저희 AWS 와프에 저를 공격했던 IP, 저희 서비스를 공격했던 IP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서비스를 호출해 볼게요. 네, 그럼 아까랑 다르게 네, 403 포기든 떨어졌죠. 네, 지금 보시는 건 데이터독 트레이스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AWS 와프에서 네, 차단을 해서 이제 이런 화면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영상을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요. 앞서 이제 데이터독이 계속 강조를 했던 게 AI옵스와 오토메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앞쪽에서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오토메이션을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AI옵스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두 번째 데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제가 우리 비치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특정 서비스에서 한 달 동안 발생한 보안 시그널 중에서 미디움 이상인 것만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저희 비치 AI가 네, 지금 로그포쉘 크리티컬한 공격도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카산드라 공격 미디움 이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아래쪽에 여기를 클릭해서 지원을 주세요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와프에 IP 블락하는 워크플로우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지금과 같은 리턴 값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를 클릭해서 봤더니 지금 좀 전에 제가 호출했던 워크플로우랑 유사한 동일한 이제 워크플로우가 호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제가 이 비치 AI를 통해서 앞에 데모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치 AI를 통해서 얼마나 쉽게 우리가 AI 앱스를 우리 환경에 녹여드릴게 할 수 있는지 약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우리가 정작 어디까지 좀 고려해야 될까요? 네, 보게 되면 실상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네트워크 레이어, 디도스 공격, 포트 스캐닝, 그리고 시스템 레이어에서 우리가 OS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파일 위변조라든지, 그리고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의 취약점, 그리고 방금 데모에서 보셨듯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발생했던 여러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나 SQL 인젝션 같은 공격들, 이제 이런 공격 패턴들은 우리가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안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CSP 오브젝트 레이어가 하나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포인트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래서 계정 탈취, 브루트 폴스 공격, 가장 중요한 계정에 대한 API 키 관리와 권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욱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영역에 있어서
데이터독에 어떤 프로덕이 제공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독은 크게 세 가지 보안 오퍼링으로 나가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코드 레벨의 보안 취약점, 그리고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이 ASM이라는 제품군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로그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이 보안 리스크를 발견해내는 이 CIEM이라고 하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클라우드 환경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이 있는데 이런 리소스들이 정말로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또 인스턴스 내부에 OS 레벨에서의 어떤 보안 시그널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CSM이라고 하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먼저 CSPM입니다. 네, 우리 클라우드 환경 운영하시다 보면 그 안에 뭐 서버, 인스턴스도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클러스터, 그 외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리소스들이 있는데 이런 리소스들이 정말로 우리가 보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보안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잘 준수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우리 데이터독이 뭐 CIS, PCI DSS, SOC 2, 히파와 같은 이런 보안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 환경이 정말로 잘 준수하고 있는지 다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항목은 조금 부족하네요. 이런 항목은 잘 준수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항목들을 다 보여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스코어링도 매겨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CSPM을 통하게 되면 지금 여기 포스트잇에 써 있는 것처럼 자, SQL DB가 현재 N으로 오픈되어 있어요. 이렇게 놔두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S3도 현재 아무나 접근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빨리 바꿔주세요. 이런 식의 시그널을 저희 CSPM이 드리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CWS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독의 에이전트가 인스턴스 내부에 상주하면서 커널 레벨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감지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의 무결성과 프로세스의 위협을 탐지할 거고요. 또한 어떤 OS의 중요한 파일이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또는 뭔가 실행돼서는 안 되는 프로세스가 실행되지 않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시그널들을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패스워드를 바꾸는 명령어가 호출이 됐어요. 호출이 됐는데 단순하게 패스워드가 변경됐다라고 하는 시그널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이 호출됐을 때의 스냅샷을 떠서 이 프로세스 ID 그리고 PID 그리고 어떤 유저가 실행을 했는지 그리고 프로세스 트리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다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OS의 패스워드를 수정을 했네요. 또 우리 SES 키 파일이 수정이 됐어요. 바로 확인해 주세요. 라는 시그널을 이 CW에서 확인해서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CIEM이고요. 네, 앞서 이제 우리가 수집하는 굉장히 많은 로그들이 있는데 그 로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그들을 분석을 해서 정말 보안적으로 리스크가 없는지를 확인해내는 그런 기능이 바로 CIEM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CIEM 안에는 이제 IP에 대한 평판 검사를 하는 그런 기능도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 로그를 유입된 어떤 IP 정보를 가지고 어느 국가에서 가장 많은 공격이 들어왔는지 이렇게 손쉽게 가시화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요. 네, 이 CIEM을 이용하시게 되면 자, 우리 서비스에 현재 디도스 공격이 시도되는 것 같아요. 또는 제 계정으로 누가 지금 해외에서 로그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시그널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ASM이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쪽에 이제 데모에서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우리 코드 레벨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공격이랑 취약점을 분석해서 탐지하거나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WASP10,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리고 SQL 인젝션 굉장히 다양한 공격에 대해서 탐지가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앞서 데모에서 보셨듯이 이런 공격에 대한 플로우를 같이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데이터독의 보안 프로덕트 관련해서 이제 고객사에 나가서 이제 보안팀이랑 미팅을 나누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주십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통 고민 사항들 몇 개를 뽑아왔어요.
원래는 더 많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라서 제가 대표적인 3개의 질문을 한번 뽑아봤고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독이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클라우드 리소스의 취약점이나 잘못 설정된 부분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너무 어려워요. 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클라우드 리소스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정말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 수만 개의 리소스가 존재합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리소스가 잘못됐고 어떤 리소스를 좀 수용해야 되는지 가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독이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소스를 그룹핑하고 타고 들어가서 우리가 손쉽게 이런 리소스에 지금 현재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라고 하는 그런 가시성을 제공드리면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리소스예요. 근데 왼쪽에 컴퓨터에서 EC2만 따로 보고 싶어요. 하고 들어갔더니 현재 미스 컨피그레이션 부분 따로 보여드리고요. 위협이 있는 인스턴스 따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는지 바로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미스 컨피그레이션 들어가 있는 이런 노드를 들어서 봤더니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이번에는 IAM 유저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저 봤더니 미스 컨피그레이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지금 이 사용자는 지금 어세스 키가 1년 넘게 동일한 걸 쓰고 있네요. 이런 식의 시그널을 우리가 손쉽게 확인해서 보여드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가시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리소스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클릭해서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만 보면 되겠네. 이런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입니다. 네, 탈취가 의심되는 계정의 활동에 대해서 가시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네, 이것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게 탈취가 의심이 되는 계정이라고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 데이터독의 대시보드를 통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 계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보안 이벤트가 많이 발생한 계정이 어떤 계정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대시보드를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분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잭슨 테일러 그리고 알란이라고 하는 계정에서 이 계정들은 지금 계정들에 대해서는 뭔가 보안 시그널이 굉장히 많이 날라오고 있어요. 이 계정들 우선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데이터독이 굉장히 유의미한 시그널들을 미리 탐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기능도 되게 고객분들께서 조회해 주시는 기능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유저네임이 제프리라고 하는 유저네임이 있습니다. 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10월 10일 13시 38분에 독일 베를린에서 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고요. 또 동일한 시간대에 서울의 한국의 부천시에서 로그인을 했다라는 시그널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맨 아래쪽에 데이터독이 이벤트 서머리로 메시지를 주죠. 자, 한국의 부천시와 독일의 베를린은 약 8,121km가 떨어져 있는데 0초 사이를 두고 로그인을 했다고요? 이거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계정 탈취된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계정 굉장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계정 들어와서 우리 클라우드 환경에 들어와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좀 보고 싶어요. 네, 그랬을 때 기존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다 분석해서 보셨죠? 네, 그런데 데이터독이 어떻게 인사이트를 드리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계정이든 어카운트든 선택을 했고요. 저는 이제 여기 켈빈이라고 하는 계정, 우리 클라우드 환경에 들어와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다 분석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 계정이 들어와서 지금 어썸 롤 하고 사이닝 서비스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커스텀 데이터, S3 버킷에서 커스텀 데이터까지 인설트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가시화해서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보안팀 공통사항, 고민사항 세 번째입니다. 네. 관리 계정이 너무 많아요.
네, 당연하겠죠. 네, 보통 이제 큰 기업 같은 데서는 정말 계정이 수천 개 이르는 계정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용자마다 권한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너무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게 공통 고민 사항이에요. 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계정들에 대해서 데이터독이 이런 권한과 실질적으로 쓰는 계정의 어떤 그런 권한에 대한 이런 갭 차이를 미리 분석해서 알려드리게 된다면 많은 좀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데이터독이 이런 시그널을 발생시켜 드리게 될 거예요. 퍼미션 갭이 좀 있는 계정이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두 가지 계정을 딱 리스트업을 해줬고요. 이 계정 타고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계정은 지금 이렇게 많은 권한이 상속이 되어 있는데 정작 보름 동안 이 사용자가 쓴 권한은 여기 아래 체크박스 되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위쪽에 X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 이 계정이 15일 동안 들어와서 이 권한을 쓰지 않았습니다. 네, 확인하신 다음에 필요 없으면 정리해 주세요. 이런 식의 시그널을 만들어서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데이터독 통해서 정리한 이 고민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세 가지 기능 말씀드렸고요. 네, 마지막 장표입니다. 네, 저희 데이터독 밸류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앞서 이제 보셨듯이 클라우드 리소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그리고 이 계정 보안을 여러 개의 플랫폼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 데이터독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다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데이터독 사스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룰들,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런 최신 보안 룰들을 자동으로 업데이트된 룰들을 반영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원한다면 이런 룰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어떤 조직에 맞는 그런 룰들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워크플로우를 통한 자동화. 네, 앞서 이제 데이터독이 계속 AIOps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통한 자동화 이런 걸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우리가 어떤 보안 모니터링 영역에 있어서 단순히 시그널을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능한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으면 시그널을 받고 자동으로 리미디에이션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들까지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네, 어떻게 좀 내용이 알차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